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하이파이 클럽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오디오 딥 다이브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기기 리뷰나 시청회 등을 통해서 제품 소개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기에는 영상이란 특성상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오디오 딥 다이브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서 하이엔드 오디오의 기술적 배경을 함께 알아보는 그런 코너로 운영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시죠? 로크나 오디오의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 이 제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죠. 근데 리뷰를 하고 계속 그 이유도 들어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1년에 들어보는 기계가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제품을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인상 깊게 듣는 기계는 사실은 1년에 한두 개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제품인데, 그러니까 R2R DAC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에 대해 하드웨어적 구조부터 음질적 특징까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스 기기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크나 오디오, 루마니아 회사죠. 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 DAC나 OEM 스트리밍 모듈, 범용 OP앰프 같은 기성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자 설계한 로크나 고유의 하드웨어와 커스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기술을 보면은요, R2R 레더 DAC고요, 자체 설계한 FPGA로 DSP를 하고 있고요, 룬도 리눅스 룬 브릿지를 이용해서 자체 설계한 소프트웨어로 구동시키고요, 디스크리트 클래스 A 아날로그 스테이지까지 모든 것을 자체 설계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블록을 잘 깎아서 만든 고급스러운 외관을 하고 있는데요, 실물로 보면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상단에 이렇게 자사 로고를 음각해서 파놨고요, 전면도 이렇게 입체적인 디자인을 했죠. 그리고 중앙부에 이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다른 버튼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뒤쪽에도요, 이 전원 버튼 같은 게 없이 전원을 꼽으면 바로 전원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도 열어서 제품 내부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자, 내부를 보면은요, 잘 설계된 도시를 보는 듯한 상당한 물량 투입이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데요. 기능별로 이렇게 보드가 다 분리가 돼 있고, 앞쪽이 이렇게 전원부인데 전원부도 구리 동판으로 이렇게 차폐를 해놨고요. 좌우에 대형 R2R DAC 보드가 있는데 아날로그 스테이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날로그 스테이지는 R2R 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이쪽에 네트워크 렌더러 중앙 코어 보드가 있고, 여기에도 로크나가 자체 설계한 FPGA 칩이 하나 보이고요. 그 위로 디지털 I/O 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부는 무려 20여 개의 독립 회로 구성으로 총 9만 마이크로 페럿에 달하는 대용량 커패시턴스를 통해 공급된다고 합니다. 좌우에 이렇게 R2R 레더 DAC 변환 모듈이 채널별로 2개, 총 4개가 있는데요. R2R 모듈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단에 로크나에서 자체 설계한 FPGA 칩이 보이고요. 이 FPGA 칩으로 업샘플링, 디지털 필터링, 디코딩, 클럭 관리 등 핵심 처리를 담당하겠죠. 그리고 많은 포토 릴레이, 광 스위치 소자가 있고요. 중앙부에 R2R을 위한 많은 저항들이 보이는데 바로 이 저항이 0.01% 이하의 정밀도를 갖는 그런 저항들로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DA 컨버팅을 할 수 있는 R2R 방식의 DAC가 됩니다. 이 모듈이 채널별로 2개씩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또 다른 방식인 델타 시그마 방식이면 정말 작은 칩 하나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웨이브 드림은 R2R 레더 방식의 DAC를 구현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의 특장점을 크게 3가지를 꼽고 싶거든요. 첫 번째가 R2R 레더 방식의 DAC다.
두 번째가 자체 설계한 FPGA 칩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리눅스 네트워크 렌더러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그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2R 레더 DAC요.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현재 DAC에 크게 두 종류의 방식이 있어요. R2R 레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델타 시그마 방식이 있죠. 이 R2R 방식은 R과 2R의 저항 배열로 DA 컨버팅을 하는 방식인데요. 저항 배열 모습이 마치 사다리 같다 해서 이제 레더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 R2R 레더 방식과 델타 시그마 방식을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1980년대 CD가 처음 등장했을 때 모든 DAC는 이제 R2R 방식을 썼습니다. 소형화를 위한 R2R을 IC 칩화한 멀티비트 방식도 있었는데 모두 저항값으로 DA 컨버팅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1990년대 델타 시그마 방식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DAC는 이 델타 시그마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델타 시그마 방식이 왜 등장을 했을까요? 저는 경제성 하나 때문에 델타 시그마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표준화에 따른 대량 생산이 용이한 그런 방식이 델타 시그마라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기술의 발달은 고효율, 소형화, 대량 생산을 위주로 한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요. 자연흡기 엔진이 있었고 터보차저 엔진이 있었고 요즘은 이제 전기 하이브리드까지 나오죠. 결국에 이 방식은 같은 출력의 엔진에서 더 높은 효율, 더 높은 경제성을 가져가는 식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자, 오디오 쪽을 보면요. 일단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가고 반도체로 갔고요. 앰프 증폭 방식도 클래스 A에서 클래스 AB로 가고 클래스 D로 갔고요. 소스도 LP 그리고 CD, 컴퓨터 스트리밍으로 가고 있고요. 전원부도 리니어 전원부에서 SMPS로 갔고 모두 효율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더 낮은 전력 소모로 더 작게 더 대량 생산이 용이한 고효율을 쫓아가는 게 기술의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R2R 레더 방식에서 델타 시그마 방식으로 간 것도 경제성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R2R 방식이 델타 시그마 방식보다 더 나은 음질을 내준다 이렇게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면은요. R2R 방식의 장점은 여러 개의 저항을 이진법 방식으로 연결하여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델타 시그마 방식에 비해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과정이 직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들어가 볼까요? 일단 DA 변환 과정을 보면은요. R2R 방식은 구조적으로 훨씬 단순합니다. 저항값을 이용해 16비트나 24비트의 신호를 한 번에 병렬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이고 하드웨어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처리 단계를 보면요. 디지털 입력이 들어온 걸 R2R 레더 저항이 변환을 하고요. 거기서 간단한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서 아날로그 출력을 하는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브랜드에 따라서 오버 샘플링이나 디지털 필터를 쓰기도 하지만 안 쓰는 브랜드도 있고 참고로 로크나 웨이브 드림은 16배의 오버 샘플링과 FPGA 방식의 디지털 필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델타 시그마 방식은 훨씬 더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칩니다. 직렬 처리하는 디지털 연산의 소프트웨어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력 신호를 64배, 많게는 512배까지 오버 샘플링을 해서 아날로그 파형에 가까운 고해상도 디지털 스트림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자와 노이즈를 노이즈 쉐이핑이라는 기법으로 가청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그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을 거치며 빠른 속도로 연산 루프를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필터링과 아날로그 필터를 통해 아날로그로 출력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방식이 델타 시그마 방식입니다. 클럭과 노이즈 관점에서도 두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요. R2R은 샘플 단위로 비트를 병렬 처리하기 때문에 한 클럭에 한 샘플의 단순한 처리 구조를 갖지만 델타 시그마는 수백 배 빠른 클럭으로
직렬 연산을 하기 때문에 클럭 품질의 영향이 더 크다 할 수 있고요. 고속 처리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노이즈, 제가 제일 강조하는 RF 노이즈에 그 빠른 연산을 처리하는 칩에서 RF 노이즈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노이즈 측면에서도 R2R 방식이 더 나은 방식이다.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제조 측면에서는 반대로 R2R은 정밀한 저항이 수백 개 이상 필요하고 정렬이나 매칭 공정도 까다롭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작 난이도도 높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대량 생산이 매우 힘든, 하지만 델타 시그마 방식은 연산 구조는 복잡하지만 하나의 원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서 양산이나 원가 관리에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음질적인 측면이요. 사실 제가 뭐 R2R DAC를 이 웨이브 드림을 처음 들어본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있던 대표적인 뭐 MSB라든가 토탈덱이라든가 다양한 R2R DAC를 들어봤지만, R2R DAC는 브랜드마다 좀 극단적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음질을 내주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앰프처럼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 변수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음질 변화의 폭도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게 R2R 방식이겠구나, 그냥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반면 델타 시그마 방식은 ESS나 AKM 등 대표적인 DAC 칩 제조사들이 있죠. 어떤 그 DAC 제조사 칩의 음질 특성을 어느 정도는 쫓아간다. 물론 DAC를 만드는 브랜드마다 다 다른 소리를 내주긴 하지만 그래도 ESS 계열을 쓴 거는 고해상도의 분석적인 음이 나온다면 AKM 칩을 쓴 거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풍부한 음을 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FPGA로 넘어가겠습니다. DSP라고 하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요. DAC 앞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디지털 처리 작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버샘플링이라든가 디지털 필터링, 노이즈 쉐이핑, 볼륨 및 위상 조정, DSD를 PCM으로 변환하는 이 모든 단계를 이제 DSP라고 하는데, DSP 단계에도 또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FPGA,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의 약자죠. 개발자가 직접 회로 동작을 설계해 프로그래밍한 직접 회로를 FPGA라고 하잖아요. 그 방식이 있는 반면에 이제 상용화된 DSP 칩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또 이 FPGA와 DSP 칩을 사용하는 방식을 또 한번 공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처리 방식은 FPGA는 병렬 하드웨어 처리고 DSP 칩은 명령어 기반 순차 처리다. 당연히 연산 성능도 FPGA가 회로 병렬 구성으로 1클럭 내 계산이 가능하니까 응답 속도는 수 나노초 수준이고요. 반면 DSP 칩 방식은 많은 명령어를 순차 처리하는 구조로 명령어당 수십, 수천 클럭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 속도도 수 마이크로 수준으로 FPGA 방식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FPGA를 사용하는 대표 브랜드는 영국의 코드사나 DCS, 그리고 MSB, 로크나 오디오 정도가 이 FPGA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DAC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오는 ESS나 AKM 등 상용 DAC 칩을 사용한 브랜드가 내장형 DSP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발 난이도도 FPGA 방식이 어떤 자체의 설계나 개발 비용, 제조 단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겠고요. DSP는 표준화된 상용 칩을 사용을 하니까 대량 생산도 용이하고 제조 단가도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FPGA 방식의 장점은 유연한 펌웨어 업그레이드라 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가 자체 설계한 칩이다 보니까 그거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 향상이나 기능 확장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마침 이번에 이 웨이브 드림 펌웨어가 6월 27일 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클럭 매니저가 업데이트되었고 코브즈 커넥트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퀴즈 라이트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DAC의 어떤 기능이나 성능 확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FPGA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앰프 쪽에 디스크리트가 있고 OP 앰프가 있고요.
DAC 쪽에 R2R 레더 방식이 있고 델타 시그마 방식이 있고, 그리고 DSP의 FPGA 방식이 있고 DSP 칩 사용 방식, 결국엔 제조 난이도, 제조 원가, 대량 생산 이런 쪽이 디스크리트의 R2R 레더의 FPGA 방식이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이엔드 오디오 제조사에서나 이 방식을 쓰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음질을 구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리눅스 네트워크 렌더러요. 이 제품이 룬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룬에 접속을 해보면 이 제품이 룬레디 목록에 뜨지 않아요. 룬레디가 아니라 자체 개발한 룬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룬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 고음질을 추구했다, 이렇게 제조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드림은 자체 개발한 FPGA를 통해 리눅스 기반 네트워크 렌더러 모듈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여태껏 들어본 룬 플레이어 중에 가장 뛰어난 음질을 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룬을 접속을 하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화면 캡처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웨이브 드림이 접속이 됩니다. WDRS,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 약자겠죠. 210498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 장비 호스트명 같고요. 그 밑에 로컬 IP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 6.1.30 자일링스 V202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구동 중인 운영체제와 버전을 보여주겠죠. 여기서 자일링스는 자일링스 FPGA 기반의 하드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V2023.2는 이제 커스텀 펌웨어 버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ALSA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장치가 룬레디가 아니라 ALSA, 어드밴스드 리눅스 사운드 아키텍처 드라이버를 통해 직접 리눅스에서 디지털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체 개발한 룬 브릿지를 통해 훨씬 더 뛰어난 음질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에는 로크나가 독자 개발한 ASRC 프리 디지털 PLL 클럭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ASRC요, 어싱크로너스 샘플레이트 컨버터로 비동기식 샘플레이트 컨버터죠. 입력 신호와 내부 클럭의 속도가 다를 때 이를 보정하는 걸로 ASRC는 위상 왜곡, 시간축 흔들림, 지터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로크나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는 디지털 PLL, 페이즈 락드 루프의 약자죠. PLL 기반의 클럭 복원 기술을 독자 개발을 해서 외부 클럭 입력 스트리밍의 타이밍을 감지해 내부 클럭을 이를 기준으로 정밀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클럭의 지터를 최소화하면서 신호의 시간적 일관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PLL 방식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로크나 오디오 외에도 MSB, DCS 등 하이엔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브랜드들이 이 PLL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여기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어서 발췌를 해봤는데요. THD가 마이너스 102dB다. 이거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0.0008%고요. 그리고 DNR, 다이내믹 레인지죠. 다이내믹 레인지를 139dB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본 소스기기 중에서 물론 DNR이 이게 이론적인 다이내믹 레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거의 최고 수준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는 디지털 소스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로크나 오디오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해외 리뷰어 및 사용자 평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뭐 전통적인 DAC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운드다. 해상력 있는 단단한 저음, 역동적이고 임팩트가 있다. 악기의 텍스처, 해상력, 살아 움직이는 무대감이 인상적이고 마이크로 매크로 다이내믹스가 모두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호평을 해놓고요. 그래서 해외 음질 평가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챗GPT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음은 깊고 정밀한 제어, 다이내믹스가 강렬하다. 중음과 보컬은 투명하고 사실적이며 홀로그래픽적 사운드 스테이지다. 고음은 부드러우면서도 고역의 디테일에 존재감이 있다. 그리고 투명성과 클라인, 무채색에 가깝고 디지털 글레어가 없다. 디지털 글레어, 이게 뭐냐면 고역이 다소 피곤하게 나오는 걸 디지털 글레어라고 하잖아요. 그 디지털 글레어를 거의 느낄 수가 없다.
이건 저도 100%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오디오로 음악을 장시간 들으면 다소 피곤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에 비해 LP를 들으면 장시간을 들어도 전혀 피곤함이 안 느껴지는 그 부분이요. 근데 이 R2R 레더 방식을 쓰고 있는 이 웨이브 드림은 이런 디지털 글레어를 거의 느낄 수 없는, 정말 아날로그를 듣는 것 같은 편안한 그런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음질적인 가장 큰 장점은 계속 말씀드린 디지털 오디오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갑고 경직된 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요. 매우 풍부한 질감과 음색, 그리고 넓은 대역폭과 다이내믹 레인지는 조심스럽지만 현존하는 디지털 소스 기기 중에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두께감이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용어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LP와 디지털 소스 기기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음의 두께감, 음상의 입체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컴퓨터 스트리밍 음질의 문제는 음상의 밀도가 너무 얇고 중앙부가 비어버린 이렇게 도넛 같은 형태의 이미징으로 다소 푸석한 음이 나오고 음이 번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채도가 빠져버리는 음색, 그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크나 웨이브 드림을 들어보면요, 일단 음상 앞뒤의 두께감이 제가 들어본 DAC 중에 거의 최고 수준 중에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상 안에 미립자의 음들이 가득 들어찬 그런 밀도로 만들어내는 질감, 화려한 음색의 색채감까지 디지털 소스 기기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찬란한 음이 나오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날로그적인 질감이라는 표현이 잘못 표현이 되면 마이크로 디테일이 떨어지는 뭉툭한 음으로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로크나 오디오 웨이브 드림 이 DAC는요, 초하이엔드급 DAC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극세사의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능력도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다이내믹스가 좋아지니까 매크로 다이내믹스가 같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맨 꼭대기에 있는 하이엔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간감과 입체감이요. 제가 포커싱과 이미징, 포커싱은 하나의 음상이 얼마나 선명하게 맺히냐고, 이미징은 그 포커싱된 음상들이 얼마나 이 사운드 스테이지 내부에 입체적으로 맺히느냐, 그걸 이미징이라 얘기하잖아요. 잘 만든 R2R 레더 DAC에서는 정말 넘사벽에 공간감과 입체감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느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리뷰하면서 들은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버전의 연주는 아니었는데 이 제품 리뷰하면서 들었던 그 음악, 안네 소피무터의 바이올린, 요요마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까지 각 연주자의 위치가 정말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분리되어서 들리는 느낌, 3명의 연주자 뒤에 있는 오케스트라요. 이런 공간감과 입체감, 사운드 스테이지 재현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뛰어났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버전의 연주를 즐겨 듣지 않았었던 이유가, 평소 이 레코딩은 다소 차갑고 무채색이고 약간 엉키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이 웨이브 드럼으로 들었더니 갑자기 음에 온기가 생기면서 악기 고유의 음색이요, 그 부분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오케스트라 연주자 하나하나가 다 보일 것 같은 그런 어떤 극한의 디테일이겠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이 극강의 음악성은 평소 즐겨 듣지 않았던 연주인데 요즘 거의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들어보게 되는, 그래서 전악장을 다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같은 음악이 어떤 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이게 하이엔드 오디오하는 즐거움이자 쾌락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오디오와 노이즈 등의 문제점은 제가 너무나도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뮤직 서버, 네트워크, 스트리머, DAC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노이즈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 DAC는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 그런 DAC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요. 노이즈가 덜 발생하는 구조적 특징의 R2R 레더 방식을 쓰고 있다. 두 번째로 빠른 병렬 연산 처리를 하는 자체 개발한 FPGA 방식과 디지털 PLL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 디지털 전송도 결국에는 아날로그 방식이다라는 어떤 수준 높은 이해도랄까? 그래서 기존 DAC와는 그 차원이 다른 완성도를 만들어냈구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귀로 들리는 이 뛰어난 음질을 기술적인 설명, 구조로 다 설명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디지털 특유의 차갑고 거칠고 딱딱한 느낌이 거의 안 느껴진다는 그 부분은 정말 이 웨이브드림 DAC의 존재 가치를 훌쩍 높여주는 이제 그런 가치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DAC는요, 최고 수준의 디지털 소스 기기를 찾는 분께 정말 적극 권해드리고 싶은 DAC고요. 뭐 R2R 방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난 너무 비싸. 아니면 R2R 방식은 나랑 안 맞더라고. 이제 뭐 그런 분도 계시겠고, 컴퓨터 스트리밍이 편리한 건 알겠는데 음이 너무 거칠고 밋밋해서 나는 CD를 더 선호해.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스트리밍 하고 있으시다. 그런 분께 이 웨이브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 DAC는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크나는 R2R 레더 방식을 쓰면서도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R2R 레더 방식 DAC들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억대가 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를 떠나서도 음질만 놓고 보면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DAC 중에 하나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슬에서 말이라도 깨와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죠. 직접 내 시스템에 연결해서 들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좋게 들린 것도 내 시스템에 오면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 이벤트로요, 저희 영상을 봐주시고 이 웨이브드림의 음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딱 3분만 저희가 직접 방문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로크나 이 웨이브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가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것처럼 그런 음질이 들리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진행해본 오디오 딥다이브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제품은 물론 오디오 관련 다양한 주제,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에 더해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해서 재미있게 이 코너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